자,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대충 알아보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이제 그 집합 가지고 이제 연산을 활용할 때 복잡한 연산을 어떻게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개념은 뭐냐면 집합의 연산 법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했던 그 교환 법칙에 대한 이야기, 교환 법칙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건 아까 얘기한 거니까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결합 법칙. 얘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야. A 합, B 합, C 이렇게 돼 있어요. A 합, B 합, B 합, C 이렇게 돼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누굴 먼저 계산할 거냐? 얘를 먼저 계산하고 그 계산 결과랑 얘랑 계산해도 여기는 얘랑 이걸 먼저 계산하고 그 계산 결과랑 얘랑 계산해도 이 결과는 항상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성립합니다. 이게 결합 법칙이에요. 그런 거 없죠? 다시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돼 있고 또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얘도 앞에 거 먼저 해도 되고 뒤에 거 먼저 하고 나머지 해도 되고 이렇게 같아집니다. 이게 결합 법칙이에요. 얘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성립합니다. 이거는 생각하기가 뭐 그냥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차근차근 이거 간단하게만 증명해 볼게요. 이거 하나만 증명 한번 해볼게. 증명은 그냥 간단하게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C 이렇게 있었어요.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렇게 그려놓고요. 첫 번째 A 교집합 B는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A 교집합 B랑 C랑 교집합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는 B 교집합 C를 먼저 해보세요. 여기가 될 거고 여기는 얘랑 A랑 교집합 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어때요?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뭘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결합 법칙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뭐 너무 쉬운 얘기라서 크게 어렵지 않게 다가갈 것 같고 이제 3번부터가 중요한 건데 3번 이 교환 법칙 분배 법칙이라는 거는 이건 좀 이렇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봐봐. A라고 하는 걸 이제 B 더하기 C라는 게 곱해버리면 얘는 뭐가 됩니다? A, B에다가 더하기 A, C 이렇게 됩니다. 자연스럽잖아, 그렇지? 여기는 얘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해? 전개라고 하고요. 여기는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합니다? 인수분해라고 하죠. 인수분해. 여기는 이 전개라든지 인수분해를 그냥 한 방에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뭐냐면 분배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분배 법칙입니다. 얘를 하나씩 이렇게 분배해요. 여기는 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얘를 하나로 묶어주면 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을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데 분배 법칙에서는 꼭 두 개를 해줄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해야 되지만 여기는 얘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해야 됩니다. 일단 이 두 가지 꼭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자연스러워요.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분명히 얘는 지금 곱하기가 사실 생략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곱하기가 생략돼 있어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우리는 두 개 서로 다른 연산에 대해서 더하기라는 거랑 곱하기라고 하는 거 두 개 서로 다른 연산에 대해서 여기는 이거를 했을 때 얘랑 이 곱하기까지가 묶여서 얘랑 되고요. 얘랑 얘까지가 묶여서 다시 일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이만큼이 분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분배가 되는 거야. 이 느낌만 잘 잡았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할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A에다가 교집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B 합집합 C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이 분배가 되는 거야. 오케이? A 교집합까지가 분배가 돼서 얘는 A 교집합 B 이렇게 먼저 쓸 거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C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던 여기는 얘가 더하기 그대로 더하기 이렇게 가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더하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잘 봐봐.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요. 여기는 이만큼이 뭐가 됩니다?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 이거랑 합집합이죠. 그다음에 A 합집합 C 이만큼이 분배가 돼서 더하기 아니죠. 합집합. 여기 얘가 교집합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다시 지금 뭐의 관점에서 얘를 전개하는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얘네들을 내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줄 수 있나요?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다시 잘 봐봐. 여기서 뭐만큼이 겹쳐? A 곱하기 겹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A 곱하기로 한 번에 묶어내버리는 거고 남은 거 얘랑 얘를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봐봐. 여기서 A 교집합이 어때? 겹친단 말이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A 교집합으로 그대로 묶어주고요. 남은 B랑 C 합집합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서 A 합집합이 이렇게 똑같이 겹치잖아, 그지? 이렇게 겹쳐 있는 거를 그대로 묶어주고 남은 B 교집합 C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분배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 분배법칙은 진짜 잘해야 된다. 정말 잘해야 돼.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다음 마지막 4번 드, 모, 르, 단의 법칙이라는 것까지 하면은 연산 법칙은 사실상 끝나. 요 네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 근데 이 네 가지 가지고 활용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드모르단의 법칙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야. A의 합집합에 B가 이렇게 있었어. 이거 전체를 내가 여집합하고 싶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 있는 얘는 결과가 그냥 이 여집합의 의미가 뭐야? 아닌 거, 즉 A가 아닌 거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 얘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A 합집합 B가 아닌 거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여기는 얘를 A가 아닌 거, 그 다음에 합집합이 아닌 거, 그 다음에 B가 아닌 거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아닌 거. 됐습니다.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돼 있었다면 여기는 A가 아니고 교집합이 아니고 B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됐어? 그러니까 얘는 얘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를 내가 이렇게 또 묶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얘가 또 이렇게 묶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얘를 가지고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되게 중요한 것들. 얘랑 얘 정확하게 잘 사용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결합법칙, 교환법칙은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안 했지만 되게 중요하다. 알았지? 다시 집합의 연산은 이런 법칙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잘 봐봐. 좀 보충 설명을 한번 해볼게. 결합법칙은 언제 쓰는 거냐? 결합법칙이랑 교환법칙의 차이가 뭐냐면 교환법칙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연산에 대해서 있잖아. 그냥 하나의 연산. 그러니까 재료들이 몇 개 필요해? 2개밖에 안 필요해. 그죠? 얘는 B 합집합 A가 됩니다. 재료 2개의 자리가 그냥 바뀐다라는 이런 느낌이 교환법칙인 거고 결합법칙은 하나의 연산이냐 2번의 연산을 하는 거예요. 2번의 연산. 2번의 연산이니까 재료가 몇 개 필요하겠어? 총 3개 필요할 겁니다. 그죠? 3개 필요했을 때 앞에 거 먼저, 뒤에 거 먼저, 뭘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결합법칙이 되는 거. 그러면 결합법칙이랑 분배법칙의 차이는 뭐겠어요? 얘는 같은 연산에 대해서 2번을 계산하게 될 때, 다시 같은 연산에 대해서 2번을 계산하게 될 때는 결합법칙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 먼저 묶어줘서 계산을 한다. 이런 느낌이라면 분배법칙은 다른 연산에 대해서 접근을 해줄 때, 그죠? 다른 연산에 대해서 접근해줄 때 이렇게 돼 있는 애를 분배할 수 있구나. 그다음 분배되어 있는 걸 하나로 다시 묶어줄 수 있구나. 오케이? 다시. 다른 연산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다른 연산에 대해서 계산할 때 이렇게 분배할 수 있구나, 분배된 걸 묶어줄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보다 분배법칙이다. 오케이? 얘도 다 뭘로 증명이 가능하냐면 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다 증명이 가능한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증명하는 거는 여기서는 지금 이 개념 설명에서 생략할게요. 일단은 이 정도 정확하게 다 써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다음 또 여기서 또 참고할 만한 사항이 뭐냐면 A의 여집합은 다시 A 여집합의 여집합은 뭘까? A가 아닌 게 아닌 거 이런 느낌이잖아. A가 아닌 게 아닌 거 얘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렇죠? 요런 느낌. 그래서 만약에 A의 여집합에다가 합집합에 B의 여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B 이렇게 할까?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한다면 이거에 여집합을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A가 아닌 게 아닌 거 A 그 다음에 합집합이 아닌 거 이렇게 여기 얘는 B가 아닌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A 여집합에 합집합에 B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를 내가 억지로 하나로 묶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아닌 거니까 A, 얘가 아닌 거니까 교집합, 얘가 아닌 거니까 비여집합 써주고 전체가 아닌 거 이렇게 바꿔주는 게 드 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 다음 분배 법칙까지 이렇게 총 3개에다가 요거 드 모르간의 법칙까지 총 4개의 법칙을 가지고 연산을 합니다. 집합의 연산은 요 4가지 법칙으로 다 해결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건 이 4가지의 법칙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다른 법칙을 내가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다 가능하고 적절하게 어떻게 사용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만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정확하게 개념을 잡았으면 하네요.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는 게 얘들아 진짜 어려워요. 이게 되게 하기 되게 어려워. 근데 잘 봐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막 연산이 되게 복잡해. 그냥 일단은 뭐 A 합집합 B가 궁금해. 그러면 나는 그냥 사실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아 이만큼이야라고 바로 내가 확인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A 합집합 다시 A 교집합에다가 B의 뭐 여집합에다가 갑자기 합집합을 해달래. 근데 A 교집합에다가 B를 해달래. 이렇게 된 여기는 얘를 내가 갑자기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얘 자체가 어때?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치? 복잡해. 그럼 얘를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A, B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얘 먼저 해봤더니 A라는 애랑 B가 아닌 거를 내가 뭐 교집합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찾아내면 억지로 찾아내면 여기는 이 부분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얘는 A와 B의 교집합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이 부분이 되니까 이거 중에 합합하면 A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도 괜찮지만 이렇게 이거보다도 더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요만큼이 어때? 똑같아. 그지? 똑같으니까 A 교집합을 묶어주세요. 그리고 B의 여집합 남겨놓은 거 그다음 합집합 B 여기까지 해놓는다면 여기에서 요거 두 개는 또 합집합하면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된다. 전체 집합이랑 A랑 교집합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얘를 내가 굉장히 깔끔하게 바꿔줄 수 있는 어떻게 파워풀한 법칙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이제부터 너희가 집합을 다루게 될 때는 두 가지야. 집합의 연산을 할 때는 두 가지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집합의 연산을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아예 뭘 가지고 그냥 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 법칙을 가지고 최대한 내가 편하게 바꾼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연산 법칙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식 자체가 간단해지겠죠. 그러니까 봐봐. 주어진 식 자체가 그러니까 연산으로 주어진 집합의 연산으로 주어진 식 자체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여기는 얘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얘가 복잡할 때는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간단할 때는 굳이 내가 연산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벤 다이어그램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좀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실제로 같이 연습해 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잠깐만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랑 똑같다고 했어? A의 교집합은 B의 여집합과 반드시 똑같다고 했어. 여기는 얘네들은 똑같은 애야. 오케이? 요거는 기억해주세요. 여기는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해서 이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있는 얘 자체는 뭘로 바라보기 편해?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라보기 편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의 연산 법칙은 딱 누구랑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얘랑 얘에 대한 이야기. 근데 차집합은 없어요. 집합의 연산 법칙상 차집합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내가 연산 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산 법칙을 사용하고 싶으면 얼른 여기 있는 얘로 바꿔가지고 연산 법칙을 사용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얘를 내가 그림으로 빨리 확인하고 싶으면 빨리 그냥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연산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 끝나요. 개념 자체 이것만 잘 잡고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집합의 연산 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과 여집합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고요. 오케이? 얘는 교환 법칙은 그냥 하나의 연산을 기준으로 2항 연산했을 때 두 개의 자리를 바꿔도 똑같다.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였고요.
결합 법칙은 뭐예요? 한 번에 똑같은 연산, 다시 하나의 연산을 두 번 이상 하게 될 때 뭘 먼저 하는 게 편한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뭘 먼저 할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결합 법칙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분배 법칙은 이렇게 똑같은 게 반복되어 있을 때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게 한 방에 해결이 안 될 때는 나눠주는 역할로서 여기 있는 얘를 분배할 수도 있고 분배된 걸 다시 한번 묶어줄 수도 있고. 오케이? 이런 역할들. 그 다음에 계산에 따라서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하기 힘들 때는 여기 있는 얘로 쪼개서 다 뽑아버려. 이 괄호 전체에 여집합이 되어 있을 때 여기 얘를 이렇게 뽑아내서 여기 얘도 이렇게 뽑아내서 연산에 좀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진 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니?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 마지막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게 사실상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내가 복잡한 식을 발견했을 때는 복잡한 그 집합의 연산식을 발견했을 때는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훨씬 엄청 더 복잡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연산 능력, 연산 법칙을 사용하는 능력을 너희가 많이 향상시켜놔야지 내가 이 집합을 어떻게 간단하게 빠르게 표현해서 보이는 게 벤 다이어그램을 더 쉽게 표현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 법칙이라는 거 이거 지금 이 총 4개밖에 없지만 이 4개를 너희가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서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어쨌든 주어진 식이 간단할 때는 바로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주세요. 복잡할 때는 연산 법칙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차집합 관련된 이야기는 차집합은 그림으로 볼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 때 쉽다. 그죠? 여기는 얘는 벤 다이어그램 전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얘랑 완전 똑같은데 여기는 얘는 뭘 할 수 없어. 연산 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치? 왜? 차집합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얼른 이쪽으로 바꿔서 연산을 해야 될 때는 얼른 이쪽으로 바꿔서 여기는 얘에 대한 연산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그냥 적용되고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